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목을 적시는 음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물에는 건강, 요리, 심지어 삶의 질까지 좌우하는 흥미로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1. 물 몸속 필수 요소. 우리 몸의 6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물은 단순히 갈증 해소뿐만 아니라 체온 조절, 노폐물 배출, 세포 기능 유지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로감, 두통, 집중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생명 유지의 핵심입니다. 2. 물을 마시는 최적 시간. 물은 언제 마셔야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을 마시면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고 소화기관을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식사 30분 전 물 한 컵은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예방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식사 직후 과도하게 마시는 물은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물과 요리의 숨은 역할. 물은 요리에서도 중요합니다. 밥을 지을 때, 육수를 만들 때, 심지어 반죽의 질감까지 물이 좌우하죠. 흥미로운 사실은 물속 미네랄 함량에 따라 커피나 차 맛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물의 성분이 요리와 음료의 풍미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4. 물과 체중 관리. 물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사 전 물 한 컵은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방지하고 수분이 충분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칼로리 소모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마신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고 균형 있게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물과 건강 비밀. 물에는 우리가 몰랐던 건강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물 섭취는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신장 결석을 예방하며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두통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밝혔죠. 이렇게 물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 건강관리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6. 물 종류와 선택 기준.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생수, 정수기 물, 탄산수, 미네랄 워터까지 다양하죠. 각 물의 미네랄 함량과 pH가 다르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후 전해질 보충이 필요하면 미네랄 함량이 높은 물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마시는 물 속 숨겨진 건강 요리, 생활 속 비밀들을 알아봤습니다. 물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자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특별한 음료죠. 오늘부터 조금 더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대한 동물 코끼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단순히 덩치 큰 동물이 아니라 지능, 사회성, 감정 표현까지 모두 갖춘 놀라운 동물이죠. 지금부터 코끼리의 흔하지 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 코끼리는 똑똑한 과학자. 코끼리는 뛰어난 지능을 가진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코끼리는 도구를 사용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며 기억력 또한 인간과 비교해 놀라운 수준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말뚝을 옮기거나 나뭇가지를 사용해 모기 퇴치하는 행동도 관찰되었습니다. 단순한 덩치가 아닌 자연의 과학자라고 부를 만합니다. 2. 사회성과 감정 표현. 코끼리는 매우 사회적인 동물로 가족 단위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죽은 동료의 뼈를 살펴보거나 부상당한 동료를 도와주는 행동도 목격됩니다. 눈치를 보고 공감하며 즐거움과 슬픔을 표현할 줄 아는 놀라운 감정 능력을 갖춘 동물이죠. 3. 코끼리의 트렁크 비밀. 코끼리의 상징인 트렁크, 단순히 먹이를 짚거나 물을 마시는 도구로만 보이기 쉽지만 트렁크는 14만 개 이상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작은 꽃 한 송이도 조심스럽게 집을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하죠. 사실 트렁크는 손과 코의 합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놀라운 기관입니다. 4. 놀라운 기억력과 길찾기 능력. 코끼리는 절대 잊지 않는다는 말 그냥 속담이 아니에요. 코끼리는 수년 전 지나간 경로를 정확히 기억하고 물이나 먹이가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막이나 숲 속에서도 정확한 길을 찾아 무리를 인도하는 능력은 정말 경이롭죠. 5. 코끼리와 환경의 연결. 코끼리는 단순히 큰 동물이 아니라
생태계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무를 쓰러뜨리거나 씨앗을 퍼뜨려 숲의 다양성을 높이고 습지나 무릉덩이를 만들어 다른 동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죠. 코끼리가 사라지면 그 지역 생태계가 크게 흔들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6. 코끼리와 인간의 역사. 코끼리는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전쟁, 노동, 문화, 심지어 예술에도 등장했죠. 하지만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코끼리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끼리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큰 동물이 아니라 생태계와 문화, 지혜를 담은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대한 동물 코끼리 속 숨은 지혜와 사회성, 감정 표현까지 살펴봤습니다. 코끼리는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감탄할 존재가 아니라 배울 점이 많은 동물이에요. 다음에 코끼리를 볼 때는 단순히 덩치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와 감정을 떠올리며 바라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 바로 초능력과 심령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이야기라고 넘기기 쉽지만 역사 속 기록과 현대 과학 실험에서는 생각보다 흥미로운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죠.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초능력과 심령 현상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1. 초능력의 역사적 기록. 초능력, 예를 들어 염력, 텔레파시, 예지력 같은 능력은 단순한 현대의 상상이 아닙니다. 고대 문헌이나 신화, 종교 기록에도 초능력 사례가 등장하죠. 예를 들어 동서양 신화 속 인물들은 마음만으로 물건을 움직이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진 않았지만 역사적 기록 속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2. 현대 과학과 초능력 연구. 20세기 들어 초능력 연구가 과학적으로 시도되기도 했습니다. ESP 즉 초감각적 지각 연구나 원격 투시 실험 같은 실험이 대표적이죠. 대부분 결과는 논란이 있지만 일부 실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간의 뇌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3. 심령 현상의 종류와 사례. 심령 현상은 사람에게 직접 경험되는 미스터리 사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폴터가이스트처럼 물체가 움직이거나 유령 목격, 사후 세계와의 교감 등 다양합니다. 많은 사례가 주관적 경험에 의존하지만 일부는 물리적 기록이나 영상으로 남아있어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과학이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이죠. 4. 과학적 설명과 논란. 심령 현상과 초능력을 부정하는 과학자들은 대부분 심리적 요인, 착각, 편향된 관찰, 착시 등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뇌파 변화, 감정 변화, 미세자기장 반응 등과 연관된 사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즉, 현상 자체는 존재하지만 그 원인은 아직 불확실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5. 문화와 초능력 신화. 흥미로운 점은 초능력과 심령 현상이 문화마다 다르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마음 수련이나 기와 연결된 사례가 많고 서양에서는 영매, 점성술, 영혼과 교감하는 이야기가 주로 전해지죠. 이런 문화적 차이는 초능력 현상을 이해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6. 초능력과 뇌 그리고 인간 가능성. 현대 신경과학은 아직 인간 뇌의 잠재력을 모두 밝히진 못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집중, 직관, 공감 능력 등이 극한 상황에서 비범한 능력처럼 발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즉, 초능력과 심령 현상이 과학적 한계를 넘어 인간 잠재력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초능력과 심령 현상의 역사, 과학적 연구, 문화적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아직 완전히 입증되진 않았지만 인간의 상상력과 호기심, 그리고 뇌의 잠재력이 만들어낸 미스터리로 이해할 수 있죠. 다음에 이런 현상을 접할 때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호기심과 과학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재료, 바로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활용한 생활 꿀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청소, 요리, 냄새 제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흔하지만 알고 보면 정말 유용한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 싱크대와 배수구 청소. 베이킹소다와 식초의 대표적인 활용법.
배수구에 베이킹소다 2스푼, 그 위에 식초 50ml를 부으면 거품이 올라오면서 찌든 때와 냄새를 제거해줍니다. 약 10분 후 뜨거운 물로 헹구면 새 것처럼 깨끗해져요. 화학세제를 쓰지 않아도 환경 친화적인 청소가 가능하죠. 2. 냄새 제거와 탈취. 신발, 냉장고, 음식물, 쓰레기통 등 냄새가 나는 곳에 베이킹소다를 살짝 뿌려두고 그 위에 식초를 조금 더해두면 화학 반응으로 냄새 입자가 중화됩니다. 냄새가 날아가고 상쾌한 향만 남아요. 특히 냉장고 탈취제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3. 빨래 세탁력 강화. 빨래할 때 베이킹소다를 1스푼 정도 넣으면 물이 부드러워지고 식초를 마지막 헹군물에 한 컵 넣으면 섬유가 부드러워집니다. 흰 옷도 더 밝게 만들 수 있고 섬유 잔류 세제도 제거해주죠. 세탁 효율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방법입니다. 4. 주방 기름때 제거. 베이킹소다와 식초 혼합물은 주방 기름때 제거에도 유용합니다. 프라이팬, 오븐 트레이, 스토브 주변에 뿌린 후 5분 정도 기다리면 기름때가 쉽게 떨어집니다. 수세미로 문지르면 강력하지만 표면은 손상시키지 않는 자연 세정이 가능해요. 5. 과일과 채소 세척. 과일이나 채소에 남아있는 농약과 먼지를 제거할 때 베이킹소다 1작은술을 물 1리터에 섞고 5분 정도 담근 후 식초로 헹구면 안전하게 세척됩니다. 표면이 깨끗해지고 맛과 향도 살아납니다. 식탁 위 위생 관리에 큰 도움을 줘요. 6. 화장실 곰팡이 제거. 화장실 타일 틈새나 욕조의 곰팡이는 골칫덩이죠.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어 페이스트를 만든 후 곰팡이 부분에 바르면 15분에서 20분 후 솔로 문질러 쉽게 제거됩니다. 자연 친화적 재료로 화학세제를 쓰지 않고도 곰팡이를 없앨 수 있어 안심이에요. 7. 집안 소독과 항균. 식초와 베이킹소다는 간단한 항균 효과도 있습니다. 도마, 조리대, 손잡이 등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곳에 혼합물을 살짝 뿌리면 세균 번식을 억제할 수 있어요. 단, 모든 병원성 세균을 100% 제거하는 건 아니지만 일상 위생관리에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흔하지만 활용도가 높은 식초와 베이킹소다의 생활 꿀팁을 알아봤습니다. 청소, 요리, 탈취, 소독까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만능 재료이죠. 오늘부터 집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시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식품으로 가장 유명한 오메가3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심장 건강이나 두뇌 영양에 좋다는 사실만 알고 먹는 경우가 많지만 진실과 오해가 섞여 있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은 흔하지 않은 정보까지 포함해 오메가3에 대한 진실과 거짓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오메가3는 무조건 심장에 좋다. 많은 사람들이 오메가3를 심장 건강 보조제라고만 생각하죠. 실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혈중 트리글리세라이드 감소와 일부 심혈관 질환 위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심장병 예방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생활습관과 식단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무조건적인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 기억하세요. 2. 생선만 먹으면 충분할까? 오메가3의 대표적인 원천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하지만 요즘 생선 양식과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생선만으로 충분한 오메가3를 섭취하기 어렵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고품질 오메가3 보충제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캡슐 형태가 항상 더 효율적일까? 오메가3를 먹을 때 캡슐 형태가 편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흡수율은 오히려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더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 함께 있는 식사와 함께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개선되죠. 단순히 캡슐은 최고라는 생각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4. 오메가3는 다이어트에 도움될까? 오메가3가 지방 분해나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부 연구에서는 지방세포 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오메가3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건 과장된 주장입니다. 건강하게 체중 관리하려면 식단과 운동이 필수입니다. 5.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든다. 오메가3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액 응고를 방해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일정 수준까지는 안전하지만 항응고제나 혈액 질환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건강식 섭취량에서는 큰 문제는 거의 없지만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6. 오메가3와 두뇌 건강. 오메가3는 DHA와 EPA 성분이 두뇌 발달과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단정적인 주장에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즉, 도움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마법처럼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흔하지만 잘못 알려진 오메가3 정보들을 살펴봤습니다. 심장, 두뇌, 혈액, 체중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무조건 많이 먹거나 한 가지 방법만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올바른 정보와 균형 있는 식단, 필요시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 마을 이름 중 하나인 백항리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지도에 표시된 마을 이름처럼 보이지만 백항리라는 이름에는 역사, 자연환경, 그리고 문화적 의미가 깊게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백항리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백항리 한자로 보면. 백항리라는 이름을 한자로 보면 백항리라고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학은 흰학을 뜻하고 리는 마을을 의미하죠. 즉 흰학이 머무는 마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흰학은 예로부터 장수와 신성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마을 이름에도 신성한 기운을 불어넣으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2. 지리적 특징과 이름의 연관성. 백항리가 자리한 지형은 평야하천, 산림이 어우러진 자연 환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학이 나라와 실법한 경치와 풍경을 갖춘 지역이죠. 지명의 유래에는 이런 자연적 특징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 속 자연 이미지가 마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셈이죠. 3. 역사적 기록과 설화. 지역 설화나 옛 기록에는 백항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옛날 학이 마을에 내려와 평화를 지켰다고 전해지고 또 다른 기록에서는 학을 기념해 제사를 지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지명에는 단순한 위치 정보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생활과 믿음이 녹아 있습니다. 4. 유사지명과 문화적 비교. 한국에는 백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공통점은 대부분 자연환경이 아름답거나 전설 속 학과 관련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명 비교는 백항리 이름의 의미를 이해하는 좋은 단서가 됩니다. 즉, 이름 자체가 문화적 상징이 되는 것이죠. 5. 현대적 의미와 변천. 오늘날 백항리는 행정구역으로서의 의미가 주를 이루지만 과거 이름 속 신성함과 자연과의 연결은 여전히 지역 주민의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을 축제나 문화 행사에서도 옛 전통과 자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죠. 이름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6. 이름을 통해 본 지역 문화. 백항리 같은 지명을 이해하면 단순한 마을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과 관련된 전통, 자연 환경, 주민들의 신념이 모두 녹아있기 때문이죠. 지명 속 이야기를 알면 마을을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풍부해집니다. 오늘은 백항리라는 이름 속 숨겨진 의미와 역사, 문화적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지도 위의 점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신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이야기의 흔적이었죠. 다음에 백항리를 지나갈 때는 이름 속 이야기를 떠올리며 걸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